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라는 유족 등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 말인데요. 또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안이 2번이나 뒤집히고 그 여파로 지금 국회는 마비 상태라면서 지금 상황에서의 최선의 방법은 여야의 합의안을 하루속히 통과시키고 국민 전체의 민생을 돌아다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이 도를 넘는다면서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승조의 뉴스트라다무스 화요일 순서 시작하죠.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는 국회에 나가 있는 김효진 PD 연결해 살펴보고요. 뉴스 브리핑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 이슈 분석 시간에는 이강윤 정치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이 2시 3분입니다. 정가 소식 여의도 리포트 시간인데요. 김효진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거취 문제로 내분에 휩싸인 사이에 새누리당이 의사일정 정상화를 명분으로 한 압박 수위 계속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새누리당 아침 회의에서 여러 얘기가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씩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내홍을 틈타고 갖가지 방식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마치 새정치연합이 이 새누리당의 먹잇감이라도 돼버린 듯한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 국회 선진화법에 대한 법적인 문제 제기를 공식화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약 2년 전에 이 특정 정당이, 이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면서 생겨나는 국회 내 갖가지 분란을 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만든 법안입니다. 새누리당은 최근 줄곧 이 세월호 특별법하고 비쟁점 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이른바 국회 의사일정 정상화를 명분으로 야당을 몰아붙이고 있죠. 예. 새누리당이 뜻대로만 할 수 없도록 발목을 잡는 게 다름 아닌 국회 선진화법인데 이걸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조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오늘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얘기를 꺼냈는데 이 국회 선진화법에 관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예. 조호영 정책위 의장은 이 국회의장께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을 이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표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이 안 되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호영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 선진화법은 헌법 49조가 규정하는 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는 큰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기에 위헌이라는 견해가 많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정말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틈을 타고 여러 가지 방식의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같은 당 이완구 원내대표도 보니까는 국회 단독 운영을 시사하면서 가세한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이 국회 정상화 이전이라도 일하는 국회, 민생을 돌보는 국회를 위해 유연하고 지혜롭게 당 차원의 국회 상임위 활동을 검토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아가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겁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법안과 예산에 대한 졸속 심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상임위별 당정 간담회, 특히 예결위를 중심으로 이 부처별 예산 설명회도 함께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번 주 상임위원장과 간사들은 위원회별로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이완구 원내대표 아울러서 정기국회 의사일정 논의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를 오전 10시에 소집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정상적으로 회의가 열리긴 했습니까?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 국회 운영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예. 이완구 의원이 의사일정을 논의하자면서 전체 회의를 소집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단체에 불참하면서 회의는 무산됐습니다. 그렇군요. 어차피 국회 절차상 이 새누리당 의원들끼리 의사 일정을 확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운영위 차원에서요. 오늘 전체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 야당에 대한 압박과 그리고 대야 비판의 명분 쌓기 성격이 강해 보입니다. 예, 정상적인 회의가 무산된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반응이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운영위 전체 회의는 무산이 됐습니다. 예. 따라서 이제 현실적으로 국회의장이 직접 의사 일정을 결정하는 단계만 남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교감을 새누리당과 의장이 했고요. 국회법 76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가 열리지 못하거나 운영위 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직접 의사 일정을 작성하게 됩니다. 정의화 의장은 운영위가 파행되자 직권으로 의사 일정을 정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현재까지 나온 일정 가안은 오는 17일 내일이죠. 교섭단체 연설 그리고 19에서 25일 대정부 질문 26일 이 본회의 안건 처리 그리고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약 3주간 이 국정감사 그리고 다음 달 20일 예산안 시정연설입니다. 다만 이 새정치민주연합 내홍으로 야당 지도부가 개입해야 하는 이 교섭단체 연설, 대정부 질문 등의 일정은 불가피하게 좀 연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이 정의화 의장도 오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일부 일정을 좀 다시 짜야 된다. 예. 현재 세우는 건 가안이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예, 상황을 한번 또 지켜봐야겠네요. 네. 네, 그런가 하면은 그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 이장우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새정치연합을 향해서 또 한 번 꼴통좌파 정당이라는 언급을 했는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장우 의원은 지난달에 새정치연합을 향해서 진보 꼴통당이고 사류정당이다 이런 말을 해서 논란을 부른 바 있습니다. 예. 이장우 의원이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작정하고 비슷한 소리를 또 내뱉었습니다. 어찌됐건 이 원내 협상 파트너인데요. 어떻게 이런 말을 막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지금 새정치연합이 빈약한 상태라는 거에 그 방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이장우 의원은 지난번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친노 강경파 꼴통 좌파 정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새정치연합 친노 강경파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또 대한민국 정치를 파행시킨 것은 친노 강경 꼴통 좌파 때문이고 이 계파야말로 퇴출돼야 할 정치 집단 중 하나다 이런 공격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장우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친노 좌파 꼴통 진보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 정치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야 한다. 보수는 혁신하고 진보는 수구 꼴통이 됐다. 새누리당이 보수 혁신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정을 이끌고 리드해 나아가는 노력에 함께 해달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자는 그 국민, 이장우 의원이 말하는 국민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고 예. 글쎄요 원내 주요 파트너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여도 되는 건지 참 모르겠습니다. 좀 민망스러운 발언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이번에는 새정치연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박영선 네. 위원장 칩코성의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뜬금없이 이상돈 영입, 문재인 사전동의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네. 논란의 핵심이 뭡니까? 논란의 내용은 예. 박영선 위원장이 이상돈 비대위원장 카드를 꺼내드는 과정에서 당내 유력 인사들, 특히 문재인 의원이 사전 동의를 해줬다. 그러니 박 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냐 이런 겁니다. 박영선 위원장이 이거하고 관련해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입장 표명 때 전후 사실관계를 자신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일정 부분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내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이거하고 관련해서 이 문 의원의 대변인격인 윤호중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문재인 의원은 이상돈 비대위원장 문제에 대해 단독으로
당내에서 수용되긴 어려울 것이고 당내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것을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하는 건 와전된 것이다. 이렇게 부랴부랴 해명했습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논란을 둘러싸고 당내에도 다른 목소리도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이 박영선 위원장이 문재인 의원과 의논하는 과정에서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이 아닌 비대위원 중 한 명 정도로 언급을 했는데 막판에 위원장으로 밀어붙였다는 얘기 등등 최근에 발생한 현안을 둘러싸고 갖가지 얘기와 설이 오가는 실정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논란이 커지면 자칫 당내 상당수 인사들이 진실 규명 공방에 휘말릴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내부 계파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박 위원장이 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결정을 하든 이런 부분을 굳이 선제적으로 들춰낼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당내에 존재합니다. 예. 근데 이 박영선 위원장 지금 칩거 속의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네. 국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출근하지 않았고 어디에 있는지도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예. 새정치연합 공식 일정에도 박 위원장 부분은 비어 있고요. 조정식 당 사무총장,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 등이 계속 연락과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데 아직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르면 내일쯤 입장을 밝힐 거라는 얘기도 들리는데 네.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르면 내일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탈당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예. 박 위원장은 한때 이 의원직 사퇴까지도 심각하게 검토했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제3지대 창당 전망도 박 위원장 지금의 생각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 위원장이 탈당하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다면 지금이라도 입장을 밝혀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 위원장은 이 당 지도부가 공백 상태에 놓이는 상황은 피하기 위해서 빨리 비대위원장을 세우도록 당에 말미를 준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 박영선 위원장이 중진들의 만류로 탈당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고 이르면 오늘 오후 중으로 서면으로라도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만 대개가 불투명한 그런 전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내일 입장 표명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네. 당내 의원들의 움직임은 어떤가요? 오늘 아침에 이 새정치연합 의원 10여 명이 의원회관에서 긴급 의원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예. 모임에 참석한 유승희 의원은 박 위원장의 탈당서를 믿고 싶지 않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모임 의원들은 공식적으로 사퇴 요구는 유효하다. 일단 박 위원장의 입장 표명을 기다려보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모았고,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박 위원장 측이 조금 과도하게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니냐. 예. 이런저런 언론을 통한 간접적인 입장 표명을 통해서 당내 인사들하고 일정한 수준에서 좀 기싸움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김효진 PD 지금 혹시 감기 걸리셨습니까?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까? 좀 예. 코가 불편하긴 한데 예. 모르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해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효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셨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뉴스 브리핑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을 공식적으로 거부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 주자는 주장에 대해 일부에선 대통령이 결단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대통령으로서 할 수 없고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닌 것이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예. 박 대통령은 또 여야의 2차 합의안은 여당이 추천할 수 있는 2명의 특검 추천위원을 야당과 유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특별검사 추천에 대한 유족과 야당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여당의 권한이 없는 마지막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면서 2차 합의안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왔는데요. 유족들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유족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세월호 특별법도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외부 세력을 거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서른 의원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당시 새누리당이 크게 반발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지적하는 듯한 말을 했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다며 이것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예. 설훈 의원의 대통령 연애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 대통령은 이어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정치권의 이런 발언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국회의 위상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앞으로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모든 국민이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4대 중증질환 등 탄탄한 의료보장 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연과 같은 질병 예방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 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루머를 보면은 결국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윤회 씨와 만난 거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들도 나왔던 거고요. 그렇지 네.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검찰은 정윤회 씨가 이날 박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가 실제로는 다른 장소에서 제3자와 만났던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5일 정윤회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일본 산케이 신문 보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정 씨는 사고 당일 청와대에 출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가 구체적인 알리바이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세월호 사고가 난 지난 4월 16일 오전 11시쯤부터 오후 3시 전까지 서울 강북의 모처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한 학자를 만나고 있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가 만났다는 그 학자도 불러서 정 씨의 진술이 사실인지를 확인했고 이날 정 씨를 만난 게 사실이다라는 그 해당 학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정 씨와 만난 학자의 진술과 정 씨의 주장이 일치하는 점과 당일의 청와대 출입 기록, 대통령 일정,
경호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케이 신문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한편 검찰은 조만간 박 대통령의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지국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새누리당 부대변인이 장애인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네, 오늘자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기소가 아닙니다. 제가 잘못 전해드린 것 같은데 고소장이 고소가 됐는데요. 한국신체장애인협회 정성구 전 하남시 지회장이 어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정 지회장은 새누리당 A 부대변인이 지난 13일 새벽 3시 48분쯤 나에게 전화를 걸어서 약 5분 27초간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욕설을 퍼붓고 신체적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지회장은 A 부대변인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가 불편한 자신을 가리켜서 장애자 이 X새끼 넌 죽어야 돼 하남에서 넌 못 살아 이 X새끼야 다리 하나 더 없어져 등의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특히 동석자들은 A 부대변인이 욕을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웃거나 맞장구를 치고 여러 차례 직접 욕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 부대변인은 지난 8월에도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장 전 지회장에게 같은 내용의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A 부대변인은 새벽 시간에 전화를 걸어 욕설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 전 지회장이 과거 보험업을 하는 아내 사무실에 여러 차례 찾아가 오랜 시간 머물거나 화장품 등을 사달라고 하는 등 오랫동안 묵은 감정이 쌓여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어제 항소장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검찰은 아직 항소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대선 개입 혐의에 대해서 정치 개입은 유죄, 대선 개입은 무죄라는 선고를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어제 항소했습니다. 원 전 원장은 유죄를 판결받은 국정원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다퉈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항소 제기 기간이 선고일로부터 7일인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한다면 오늘 또는 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원세훈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확정이 되고 원 전 원장이 항소한 국정원법 위반 여부만 항소심에서 다투게 되는 건데요. 예.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노골적으로 원 전 원장을 봐줬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소를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로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더 웃기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참여연대,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등 18개 시민단체는 어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검찰, 특히 검찰 지휘부가 법무부나 청와대의 의중을 고려해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이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검찰인지 아니면 집권 세력의 의중을 살피는 권력의 하수인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들은 어제 검찰에 적극적 항소를 요구하는 항소 촉구서를 김진태 검찰총장에게 보냈습니다. 예. 국가정보원이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에 대해서 제2협조자인 조선족 김모 씨에게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넨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 심리로 열린 간첩 조작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내부 경비지급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문서에는 국정원이 지난해 9월 제2협조자 김 씨에게 200만 원을 준 것으로 시작해서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2,200여만 원을 유우성 씨의 출입병 기록 등 공문 입수 대가로 지급했다. 이렇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김 씨는 국정원 김모 과장이 출입경 기록을 구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해 지인인 왕모 씨와 연결만 해줬을 뿐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는 국정원은 왕 씨에게 받은 문서가 위조 논란에 휩싸이자 김 씨를 한국으로 불러 허위 진술서를 쓰도록 했다고도 진술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12월 김 과장이 공안국 기록이 들통나 죽게 됐으니
한국에 들어오라고 했다며 김 과장이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대로 베껴 쓰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을 말하는 거고요. 예. 김 씨는 조선족 김 씨, 제2협조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네, 똑같은 김 씨가 많아서 좀 헷갈리는데요. 어쨌든 해당 진술서는 출입경 기록을 중국 공안국에 근무 중인 지인을 통해 구했다는 내용으로 김 과장이 이를 검찰 수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2007년에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 측이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을 했군요. 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6부에서 열린 오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문원 새누리당 의원 측 변호인이 당시 정 의원이 대화록 관련 발언을 국정감사정에서도 했었다며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으로 비밀 누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 의원이 국감장에서 관련 발언을 했지만 대화록 내용은 그로부터 1년 뒤에 비밀이 해제되기 전까진 비밀 문서이기 때문에 외부에 발언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오늘 재판에서는 정 의원이 관련 발언을 한 2012년 10월 국감이 외부에 공개된 상태였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정 의원은 같은 당 김무성 의원에게 대화록 내용을 누설하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언급한 혐의로 지난 6월 벌금 500만 원의 약식 기소됐지만 법원은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정 의원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8일에 열릴 예정이고요. 첫 공판에 해당하는 만큼 정 의원이 피고인으로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예. 경찰청이 경북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돈을 뿌린 한국전력을 압수수색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경찰청은 경북 청도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에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돈을 뿌린 한국전력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쯤 한전 대구경북 건설지사 건물 5층에서 7층 사무실과 이모 전 지사장의 자택과 차량, 공사 현장 사무소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예. 경찰청은 법인 계좌나 자금 집행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해서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건네진 돈의 출처와 성격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어제 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예,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어제 서울 강서구에 있는 국민은행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예. 검찰은 전산센터에서 KB금융지주 김재열 전무 등의 이메일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검찰은 또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오고 간 내부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이메일 내용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원, 국민은행 측이 KB금융지주 임영록 회장 등을 고발한 3개의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주요 언론단체들이 처음으로 재난 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재난보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 언론단체들이 처음으로 재난보도 준칙을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예.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오늘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보도 준칙을 선포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비윤리적인 취재를 금지하고 무리한 보도 경쟁을 자제할 뿐만 아니라 취재원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난 취약계층을 배려하고 재난관리 당국과 협조 체계를 갖출 것을 언론사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각 사가 속한 심의기구에 제재를 받게 된다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언론사의 오보와 과장 보도는 1차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정부와 재난관리당국의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공개 그리고 언론 브리핑 매뉴얼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예. 재난보도 준칙은 더 빨리 만들어서 발표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살과 위암 또 교통사고 사망률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OECD 국가의 사망 원인별 사망률 비교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9.1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고 밝혔습니다. 예. 위암 사망률은 10만 명당 23.4명으로 칠레, 일본 다음으로 높았고 운수사고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도 10만 명당 13.9명으로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 위암 사망률은 3위,
교통사고 사망률도 3위를 기록한 겁니다. 한편 허혈성 심장질환 사망률은 전체 35개국 가운데 32위였으며 전체 암 사망률은 29위를 차지해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예. 그리고 담배값이 2,000원이 오르면은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가 내는 연간 세금을 보니까는 고가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예, 한국 납세자 연맹은 담배값이 정부의 원안대로 2,000원이 오를 경우에 하루에 담배를 한 갑 피우는 흡연자의 연간 세금은 현재 56만 5천 원에서 121만 1,000원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담배값이 인상되면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과 부담금이 기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오르기 때문인데요. 예. 납세자 연맹은 흡연자들이 내는 연간 담배세는 시가 9억 원짜리 주택의 재산세와 비슷하고 연봉 4,700만 원을 받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세와도 맞먹는 금액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구글의 사용자 정보를 내놓으라는 세계 각국 정부의 요청이 5년 새 150% 증가했다는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글이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각국 정부의 정보 공개 요청은 2009년 보고서 발간 이후 150%가 늘어났고요. 지난해 하반기에만 15%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6개월 동안 구글이 정보 제공을 요청한 건수를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12,5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독일 3,300건, 프랑스 3,00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416건의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안은필 기자였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분석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이 얘기부터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까? 네. 세월호법 대통령 개입 불가 입장만 재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작심하고 아주 강도 높은 발언을 세월호와 현재의 정국 관련해서 아주 포괄적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작심하고 강도 높게 발언했다. 예. 그런데 하필 오늘 이 타이밍이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여당 그리고 야권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선 몇 가지 간추려서 차근히 얘기를 해보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동안 숱하게 들어왔던 여권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걸 다시 반복하면서 그러므로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이 아니다. 즉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다. 명백히 했죠. 그래서 정치권에다가 지난 8월 19일이던가요? 그 2차 합의안, 두 번째 만들어진 합의안, 지금 현재 표류 상태이긴 합니다만 거의 용도 폐기된 상태인데 그때 두 번째 합의안 그걸로 처리를 해달라. 이걸 종용을 한 셈이고요. 대통령 면담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공식적으로 딱 잘라서 거부를 한 겁니다.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사안이 아니다라는 것은 더 이상 협상이 없다. 그리고 나는 이것에 관해서 개입할 수 없다. 즉 불개입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거죠. 예. 들고 제시한 논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삼권 분립 근본 원칙이 깨진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이랬는데 이것은 그동안 비단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여러 언론의 많은 프로그램에서 이거에 관한 찬반 논란들 많이 짚어봤고 심지어 그 언론사의 성향을 불문하고 가네 말이죠. 그리고 200여 명 이상의 형사법 또는 뭐 법학자들이 사법체계와 상관없다는 의견을 낸 지도 오래이건만 다시 한번 그것을 강조했다는 게 앞으로 전국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겠다는 신호탄으로 읽어야겠죠.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그러니까 거의 한 달 전 세월호법 재합의안이 유가족 반대로 불발된 이후에 공식 석상은 물론 뭐 하다못해 추석 메시지 같은 데서도 그냥 온 국민이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란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도 많이 힘드신데 이분들께도 뭐 좋겠다. 이런 그 의례적인 말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면. 근데 그런 추석 메시지에서조차도 세월호법의 셋자도 꺼내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한 달 만에 국무회의 석상에서 아주 작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 19일 여야 간에 마련된 두 번째 합의안이 집권 여당 청와대 측의 마지노선이다. 이것을 받으려면 받고 그렇지 않다면 뭐 더 이상의 양보나 협상은 없다 이런 거고 이것은 당장 새누리당에게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명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서령 예. 야당이 전열을 뭐 정비한다거나 어떻게 사회 제 세력이 움직이고 국민 여론이 크게 용기해서 세월호법 협상을 다시 추가 협상을 갖게 되더라도 여당의 운신폭은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대통령이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 둘러싸고 있는 지금 대치 정국은 설령 야당이 전열을 재정비한다 하더라도 장기화할 공산이 대단히 커졌다고 봐야 합니다. 예. 그리고 유가족들 만나야 한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 뭐 듣는 분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이런가 싶으실 텐데 그동안 제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진도에서 그리고 팽목항에서 진도나 팽목항 거긴데요. 청와대에서 유족들과 만나 그분들의 애로와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들었다. 그 바탕 위에서 진상규명을 하면서 이미 많은 관계자들이 문책당했고 드러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는 유가족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 바로 코 밑에서 노숙투쟁을 하고 있는 유가족들 앞으로도 외면하겠다, 만나지 않겠다라는 것도 역시 못을 쾅쾅 박아서 말했습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네. 근데 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도를 넘고 있다고도 했는데,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치 경고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네. 뭐 듣기에 따라서는 당연히 예. 그렇게 들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른바 세월호 참사 당일 4월 16일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의혹들이 제기돼 왔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은 오늘 아주 뭐 불쾌감을 감추지 않으면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 지금 나를 모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발언은 국민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고 국가의 위상 추락과 외교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경고성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아마 나흘 전인 지난 1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좀 이름이 깁니다. 그 상임위원회 이름인데요. 거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이 이른바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서 뭐라고 말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당시 서울은 발언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예. 라고 말을 했죠. 예. 그러니까 뭐 일테면 그런 한간의 의혹을 잠재우는 건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마치 뭐가 있는 듯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여당에서 아주 발끈하고 뭐 국회 윤리위원회 소집을 하네 어쩌네 그랬는데 아마 나흘 전에 있었던 이 설훈 의원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공개적인 대응이자 작심 비판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대통령 오늘 이 발언은 야당이 정략적으로 대통령 흔들기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야당에 대해서 정치적 반사 이익을 취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경고 메시지로 풀이가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앞으로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뭐 듣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관련을 최초로 거론한 것은 조선일보의 최보식 기자 칼럼이었거든요. 예.
그때로부터 뭐 이제 거기에 조금 살이 붙거나 뭐 하거나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7시간에 대한 뭔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뭐가 있었지 않느냐라고 그냥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 많이 찍어낸다는 신문에 그렇게 대문짝 많이 턱하게 써냈고 그걸 얼마 있다가 이제 일본의 산케이 신문에서 받아줬고 뭐 그래가지고 자꾸 커지는데 이를테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는 아주 구체적으로 무슨 조치를 취하거나 대응을 한 건 없었어요. 단지 그 최 기자를 그냥 서면 조사했다는 것 정도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야당 의원이 한마디 하니까 이제 뒤늦게 문제 삼는 꼴인데 그 발언 수위로 보자면 서른 의원의 말은 오히려 청와대를 거들어주는 거죠. 엄밀히 말해서. 예. 조선일보는 의혹을 표명했고 산케이도 그런 수준이었지만 서른 의원은 일부에서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는데 뭔가 이제 불쾌하다 이건데. 예. 이거 역시 뭐 시기적으로도 대단히 아까 우리 정 앵커가 얘기하신 것처럼 정치란 타이밍과 정서 아니겠습니까? 예. 그 타이밍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그 9월 16일, 그러니까 매주 화요일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국무회의를 매주 화요일날 하게 돼 있는데 예. 하필 이번 화요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앞으로 강경 기조는 기본적으로 지금껏 유지되어 온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강화될 저기가 있다. 그것은 상대 야당의 지리멸렬상하고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고 예. 더 이상 국회가 공전되는 것을 청와대가 방치하지 않겠다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예. 정말 앞으로의 상황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근데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발언한 것 가운데 순수한 유가족이라는 표현을 또 썼더군요. 네. 이거 역시 그 7시간 뭐 대통령에 대한 모독 이 발언과 함께 오늘 발언의 중요한 뭐 순위를 매기자면 두 번째, 세 번째 우열을 다투기 힘들 것 같은데요. 세월호법도 순수한 유가족 마음을 담아야 하고 희생자들 뜻이 헛되지 않도록 외부 세력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예. 지금의 세월호법과 특검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라는 게 대통령의 말 그대로입니다. 한 글자도 제가 고치지 않고 읽어드렸습니다. 순수한 유가족이란 표현을 쓴 것은 대통령이 쓴 것은 처음입니다. 물론 지난 5월 8일이던가요? 9일이던가 어버이날 그 근처로 아는데 유가족들이 KBS에서 새벽 3시경에 밤 새벽 3시경에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서 이제 철야 시위를 했죠. 예. 그때 민경욱 대변인이 본인은 뭐 발언 직후에 실언이라면서 이렇게 해명 비슷하게 하고 거둬들이는 데 했지만 순수한 유가족이라면 만나겠다 이런 말 했었거든요. 예. 그 말은 유가족 말고 불순한 무슨 세력이 끼어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뭐 집중 포화를 맞으니까 그냥 대변인이 사과 비슷하게 하고 거둬들였는데 그로부터 약 4개월 후에 대통령이 아주 공식적으로 순수한 유가족들의 마음을 담아야 한다. 세월호법에는. 그러니까 유가족이 아닌 또는 불순한 뭐 이런 사람들은 세월호 관련 논의에서 손 떼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 보나마나 예. 지금 유가족들을 돕고 있는 민변과 대한변협의 일부 대다수 변호사들 그리고 많은 민주사회 시민 활동가들 그리고 야당 중에서도 이제 유가족들의 뜻과 말에 귀를 깊이 기울이고 있는 이런 일군의 그룹을 향해서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예. 당신들 때문에 지금 이게 불순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논의는 이런 본질을 벗어나고 있다. 이 말이 그거죠. 그 대통령이 밑에서 써준다고 그걸 다 읽는 앵무새는 아닐 거 아니에요? 예.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자기가 고치기도 하고 써온 것을 반영도 하는데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말한다는 것은 국민에게 자신의 뜻을 직접 말하는 거거든요. 예. 밑에서 아무리 써준다고 해도 그것을 읽는다고 해도 자기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걸 읽는 거지 그냥 대통령이 발언만 하는 로봇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지금 대통령의 시국 인식 보는 눈이 그대로 담겨 있다는 것이고 예. 순수한 유가족 이 말은 세월호 가족들과 그 나머지 사이들을 일테면 필요하다면 분리시킬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대응 양상도 또 달라질 것이다. 더군다나 유가족 더 이상 만날 필요도 없다고 또 이미 말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같은 석상에서 말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월호 참사 국면을 대하는 정부 여당, 집권 여당, 청와대 여당의 기류가 오늘부로 해서 확실히 무슨 각을 하나 잡는 게 아니냐, 그리고 그것을 공표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마침 지금 야당은 최악의 국면에 빠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대응할래야 아직 대응할 태세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건 야당 탓이긴 하지만 그 틈새에서 오늘 대통령은 아주 조목조목 강력한 발언들을 쏟아놨습니다. 예. 정말 그 지난 5월에 민경욱 대변인이 본인은 실언이라고 이제 해명하고 걷어들이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던 게 대통령은 그냥 공식적으로 오늘 예.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지금 야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참 표류 중인데 네. 대통령의 오늘 발언을 두고 본다면은 야당의 상황도 고려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누군들 대통령 의중 속으로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정치는 조금 전에 반절은 타이밍이고 반절은 정서를 캐치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예.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정치권에 오랫동안 흘러내려온 말이고요. 정치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확히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잠시 인용을 한 건데, 타이밍, 즉 많은 국무회의 자리와 또는 아무튼 대통령이 발언할 수 있는 것은 기회는 많거든요. 예. 어디를 가서 무슨 행사에 참석해서 말하기도 하고 정 모하면 기자회견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하필 이 국면에서 말을 한 것은 추석 민심도 끝나갔고 지금 국회는 장기 교착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야당이 지금 아주 지리멸렬 표류 상태 아닙니까? 예. 이때 들어서 딱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그 타이밍을 고려한 것이라고 보고요. 특히 서른 의원의 발언 이런 것들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당 내부의 일부 초재선 의원 등 그리고 이재호 의원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대통령이 청와대가 너무 경직돼 있다 이런 말을 해오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즉 여당 내부에 대한 집단속 내지는 입단속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한 종합적인 다면도 여러 개의 칼날을 가진 발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오늘 이랬어요. 국회와 정치권에서는 제 기능을 찾고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 이 말은 법안 처리해달라는 거거든요. 이른바 여권이 민생 법안이라는 네 글자로 두루뭉실하게 포괄하고 있는 많은 법안들. 세월호법과 분리해서라도 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지금 9월 26일 날 국회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때 정의와 국회의장이 여당 단독 처리를 할지 말지 말하자면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이제 면밀히 따져보게 되는 거죠. 오늘 대통령의 발언으로. 예. 강성화된 발언으로 말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큰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큰 국가적 난제는 여의도 측의 정치권에다가 떠넘기면서 자기는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빨리 해달라.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 이것은 법안 처리해달라. 이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로부터 며칠간 지금 야당은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지나고 있는데 굉장히 깊은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터널의 시작일지 새로운 터널의 끝일지 새로운 터널의 시작일지 아직 모르는 그곳을 통과하는 지점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여러 가지로 중요할 수밖에 없죠. 예. 새정치연합 얘기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우선 네. 박영선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 탈당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냥 A냐 B냐라고 부르신다면 빠르면 오늘 저녁에 또는 내일 오전 중에도 입장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몇 시간 만에 제가 완전히 전혀 예측을 엉뚱하게 하는 실력 없는 평론가가 될 우려를 불사하고 말씀드린다면 저는 탈당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탈당해서는 안 되는 당위성이 너무 강하고요. 누구나 감정적으로 자극받고 모욕당했다고 생각하면 발끈할 수 있는데 자연인 박영선 또는 당 정책위 의장쯤을 맡고 있는 박영선이라면 나 이런 토양에서 이 당 사람과 같이 정치 못하겠다 하고 분기탱천해서 탈당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지금 당 대표 아닙니까? 그것도 아주 힘든 국면이어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아닙니까? 이름이 원내대표는 물론이고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혼자 다 맡고 있는데 만약에 탈당을 한다면 그것은 정치인 박영선이 저지르는 네 번째 정치적 과오이자 가장 치명적이고 괴멸적인
그런 중대 실수라고 봅니다. 원인은 뭐 자꾸 네가 잘못했니, 내가 그랬니, 네가 그래서 내가 이랬니 이렇게 따지는 것은 그 아주 어린애들이 하는 것이고요. 예. 사람이니까 따질 수는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따져보되 그건 묻어야죠. 뭐 비유를 하자면 썩 유쾌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가장 노릇을 잘 못해서 집안 형편이 어렵고 이상하게 막 돌아가니까 아들이나 장남이나 삼촌이나 누구가 좀 비판을 했는데 비판을 듣고서는 이거 너무 쓴소리다 이렇게 나를 뒤흔들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온 책임을 떠맡고 있던 가장이 갑자기 나 집 나가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예. 그것은 무책임하죠. 앞서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앞서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가장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상황이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네. 뭐 가장 탓만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있었죠. 물론 누구나 모든 인간은 실수할 수 있고요. 정치인도 예. 역시 정치적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늦지 않게 그리고 과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일단 뭐 두말할 필요 없이 과오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사람 사는데 세상 더군다나 정치라는 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조율해가는 과정이니까 그 실수할 가능성이 사실 일상사보다 높기도 예, 하죠. 예. 그래서 정치인들에게 이제 많은 덕목이 요구되는데 뭐 세월호 관련 특별법 합의 과정에서 2번에 걸쳐서 덜컥덜컥 합의를 했다가 거부되는 과정에서 사전의 의견 수렴 같은 거 그리고 유가족들과 사전이든 사후든 충분한 의견 교선이 없었다. 이런 거 과오고요. 예. 이상돈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시키겠다고 덜컥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부분에서 미숙함이 있었고 그게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박영선 체제를 직간접으로 도왔던 의원들 상당수가 포함한 강경파, 이른바 지금 강경파라고 불리워지는 약 20여 명 내지는 한 3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이 퇴진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 그게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선 원내대표이자 비대위원장은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지금 탈당론으로 격하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전형적인 감정 싸움 국면인데 이것은 평상시의 정치인에게도 이런 모습을 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두말할 필요 없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박영선 대표를 그렇게 나 죽으라 소리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감정적으로 몰아붙인 측도 책임에 일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더 많은 쪽 누가 더 잘못했느냐를 굳이 따지라고 하신다면 저는 어쨌거나 책임을 지고 있던 박영선 비대위원장에게 더 많다고 봅니다. 예. 시간이 한 1분 정도 여유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 질문. 새정치연합, 그렇다면은 그 취해야 나갈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해법을 좀 얘기해 주신다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 비판은 하되 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생각이 다른 사람이나 그룹들끼리 경쟁은 하되 상대를 죽이기로 몰아가거나 계파 패권주의로 가서도 역시 망하는 길입니다. 정체성이 의심되는 일부 의원이나 세력은 유권자들이 표로서 걸러내는 장치, 그때까지 좀 기다린 게 맞다고 보고요. 예. 우선은 의원총회 열어서 새 원내대표 선출하고 비대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이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체제를 빨리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통적 지지층 회복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평론가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뉴스트라다무스 화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인사드리죠.